자, 2교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32페이지 보세요. 페이지 32페이지인데, 32페이지 딱 보시면은, 답답함이 아마 싹 몰려올 겁니다. 답답하다는 말을 딱 봤을 때 쉽게 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거기 제 1절 광역도시계획 해놓고 1 해놓고 행정계획 써 있을 거예요. 행정계획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행정 주체가 일정한 행정 활동을 국가 행정 목표를 잡아놓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상호 관련성 있는 행정 수단을 또는 조정을 해서 앞으로 우리 장래에 이런 목표를 한번 달성해 보자. 그래서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기준을 잡는 거, 계획을 잡아놓는 거, 그런 것들을 행정 계획이라고 표현한다. 이게 행정법에 있는 내용인데 이런 거 안 나와요 시험에. 그러니까 저게 행정 계획인갑다 하고 밑에 보시면 비구속적 계획하고 구속적 계획 두 개 표로 나눠졌잖아요. 그거를 제가 설명 들어볼게요. 자, 나와 관련이 있어. 그럼 나한테 직접적으로 뭐뭐 해라라는 구속을 해. 이걸 구속적 계획이라고 하고 관련이 없어. 얘는 있으면 구속적 계획. 나한테 전혀 뭐라고 뭐 하지 않아요. 그냥 방향만 제시하는 거야. 그걸 비구속적, 구속하지 않는다 해서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하는데 계획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70여 개가 나와요. 공법에. 70여 개 중에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보통 방향 잡는 계획이라고 그랬죠. 이거 방향성만 제시하는 거니까 우리는 넓게 잡아야 돼요, 좁게 잡아야 돼? 넓게 잡는다고 그래서 항상 이 광역이란 말이 들어가요. 넓게 잡는다. 그리고 방향성 제시하면서 기본적인 거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상세하게 해야 돼요. 기본적인 거 해야지. 그래서 기본이란 말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잡아야 돼요. 종합적으로 잡아야지. 그래서 방향 잡는다 그러면 요 항상 세 글자가 따라다녀. 그래서 한번 연습할게요. 광역, 기본, 종합. 광역, 기본, 종합. 여기 있었으면은 광역, 종합, 기본 이렇게 하라고 했을 텐데 없으니까 외롭다 진짜. 광역, 종합, 기본이에요. 요 세 글자가 나오면 나한테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이라 행정계획을 국가가 짰으면 관리까지 해야 되니까 구속력이 있지만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으니까 비구속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구속력이 들어갔다. 행정관청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이거 하세요. 이거 결정됐으니 여기는 도로 부지입니다. 당신 땅에 건물 지면 나중에 도로를 싹 밀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하지 마세요. 라는 구속력이 들어가요. 행위제한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행위제한이 들어가니까 구속력이 있다. 구속적 계획. 보통 우리가 계획을 짤 때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수립해서 승인이라고 돼 있죠. 근데 구속력이 있는 거는 수립이란 말을 쓸 때도 있고 위반이란 말을 같이 쓰긴 해요. 그런데 계획안을 세워서 이대로 집행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걸 결정 신청이라고 그래요. 그럼 위반한 거를 결정해달라. 결정이 되면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효력이 있을 때는 결정, 효력이 없을 때는 승인이란 말 써요. 효력이 없을 때는 승인하고 넘어갔다 이런 표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립해서 승인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계획안에 대해서 그래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주민의 참여를 하나 넣겠다. 공청회라고 그래요. 한번 들어본다 그래서 우리 공청회 개최한다라고 하는데 구속력이 들어가는 건 와서 보십시오. 보시고 이 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시면 저희가 검토하고 60일 안에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적장부 열람, 그래서 공람이라고 그래요. 공람. 그래서 이 두 단어 바꿔서 낸 적이 있고요. 자, 승인했을 때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를 예를 들어서 행정쟁송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는 거를 통칭해서 행정쟁송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나랑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장기간 동안 피해를 본 것 같아. 그럼 구속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뾰로롱 없애버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비구속적 계획 그러면 항상 떠오르는 단어 방향 잡는 거 세 글자. 뭐야? 광역, 종합, 기본 이거 나와야죠. 이거 나와야지. 그 다음에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이고
요 구속적 계획 같은 경우는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다. 행위 제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비구속은 수립해서 뭐 하는 절차? 승인. 수립해서 승인. 그럼 얘는 뭐겠네? 그렇죠? 입안해서 그다음 뭐 하는 거야? 결정한다 이런 표현 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야 방향 잡는데 그래도 의견은 들어는 봐야 되는데 보여주긴 애매하잖아요. 보여주긴 좀 애매하니까 그러면 들어는 보자. 공청회라고 그래요. 공청회. 근데 와서 보세요. 와서 보세요. 뭐라고 그러죠? 공남. 그 다음에 얘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비구속이니까. 지금 제가 마이크를 약간 뛸게요. 이게 잠깐 울린다고 그래서 소리가 제 목소리가 너무 큰가 봐요. 그러니까 약간 좀 띄겠습니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되지 않는다. 얘는 나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행정쟁송이 얘는 나한테 뭐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 쓰는 거지. 그럼 이제 요 한 번 더 할게요. 광역 기본 종합이란 글자 딱 나오면 비구속적 계획이고 수립해서 승인이고 구속력 없으니까 공청회고 행정쟁송 대상되지 않는다. 자세하게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계획안을 짜는 사람이 계획을 수립을 했어. 그럼 특정한 지역입니다. 여기 특정 지역인데 A씨라고 할게요. A씨의 방향을 잡겠다 그러면 수립을 해서 윗사람한테 아까 뭐 한다고 그랬죠? 승인. 그럼 수립하는 사람이 해당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고 어떻게 개발할 건지 현재 상태를 알아야 계획을 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게 그러면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하는 걸 기초조사라고 그래요. 기초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주민 의견을 들어라 해서 우리 의견 청취 방식이 아까 두 가지 있었어요. 주민 의견을 듣는 방식이 한번 들어는 봐라. 한번 들어는 봐라. 방향 잡을 때는 뭐라고 그러죠? 공청회라고 그래요. 이 공청회 할 때 이 주민들이 다 오냐? 다 안 와요. 다 안 와. 다 안 오니까 이제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뽑아놨지. 그게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라. 근데 이게 비구속적 계획이 아니라 구속적 계획이면 입안으로 바뀌겠죠? 입안을 할 때에는 기초조사하고 주민 공람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공청회가 아니라 공람을 거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지방의 의견 들어서 수립이 됐어요. 윗사람한테 무슨 신청하겠네? 승인 신청하면 승인권자가 내가 계획을 짜다 보니까 도로가 있었으면 좋겠네 라고 해서 도로 계획을 짰다고 그럴까요? 도로 계획. 도로 계획. 자, 색깔을 이걸로 할게요. 그러면 자, 이걸로 도로 계획을 이렇게 짰는데 짜다 보면 도로가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주변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화장장 설치를 하겠다는 방향을 잡았어. 그런데 옆에 있는 시하고 옆에 있는 시가 있는데 이게 이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 B 시장하고 C 시장은 뭐야? 바보가 아니죠. 그게 들어왔을 때 우리 지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럼 다른 자치단체장과 뭐 해야 돼요? 협의해야 돼. 그래서 협의 먼저 하고 협의 통과가 됐을 때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리권자들이 그래서 심의기구라고 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위한 위원들을 25명에서 30명 정도를 위촉을 해요. 그분들이 하는 거를 심의기구라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라고 그래요. 도시계획위원회를 국토부에다 두면 중앙정부에 있으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 시도에다 뒀어요. 지방에다 뒀으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심의까지 됐어? 그럼 이제 보고 드리면 승인권자가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 찍었는데 찍은 거 누구만 알지 지금 현재? 승인권자만 알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관련서로 보내요. 보낼 송자, 첨부할 부자, 송부한다고 그래요. 송부하고 나서 관련 서류를 송부했죠. 그리고 이제 협의한 사람한테도 보내요. 그래서 됐다라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일반인들한테 공고 열람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구속력이 들어가는 구속적 계획이다. 그때는 요 수립이란 표현을 입안이라 바꾸고 승인이란 표현을 결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혼용해서 쓰지만 혼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럼 이 절차상에서 하나 더 볼게요. 자, 승인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협의 심의하는 게 달라져. 그럼 만약에 시도지사다라고 했어요. 그럼 시도지사가 승인권자야. 그럼 누구랑 협의해야죠? 이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장이죠. 그럼 지방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거쳐라. 이 말 나오는 거야. 그리고
승인권자가 만약에 국장이다. 그럼 중앙정부죠. 그럼 단어가 뭐로 바뀌겠네. 이거는 지방이란 단어가 중앙행정기관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바뀐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계획상 절차인데 항상 순서가 기초조사는 반드시 하는 거로 돼 있고요. 반드시 하는 거로 돼 있고 여기 의견 청취한 후에 협의하고 나서 심의 거쳐야 된다 해서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의협심 순서입니다. 의협심. 의견 청취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의협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심협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협의심. 이상하죠? 제일 편한 게 뭐예요? 그렇죠. 의협심. 그래서 순서는 의협심 하나. 기초조사 의협심. 그거 하나 집어넣고 주민 의견 들을 때 구속력이 있으면 공람, 없으면 공청회. 나머지는 똑같다. 이렇게 하시면 세 가지 게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시 여기에다가 산업단지를 만들고 싶다.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계획안을 수립해서 윗사람한테 뭐 신청해야죠? 승인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듣는데 방향 잡는 계획이다. 그럼 방향 잡는 계획일 때는 의견 청취가 뭘? 공청회. 구속력 들어가면 공람. 그럼 승인 신청하면 협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심의해서 도장 찍으면 송부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진행되는 거다. 그럼 공청회 사진하고 공람 사진이에요. 자, 공청회는 구속력이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비구속적 계획일 때 사람들을 여기다 모아놓고 의견을 첨부해서 들어보고 이 사람이 해당 계획을 짜는 사람이 지명한 자예요. 지명받은 자가 여기서 주재를 하고 의견을 지정하신 분한테 보고드린 형태로 하는 게 공청회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람이라는 건 일정 기간 한 14일 정도 이상 요 기간 동안 이상 공적정보 막 열람하고 있죠. 이렇게 열람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의견서 있으면 제출하시고 타당하면 반영하겠다고 통보하겠다. 이게 공청회 공람이다. 그래서 거기 페이지 32페이지에 있는 그 표박스가 이건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만 한번 해볼게요. 자, 비구속적 계획은 현관편에 해야죠. 광역, 기본, 종합 현관편 하시고 책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 다음에 구속력이 일반 국민에게 없기 때문에 국가 내부만 구속한 내부 구속적 계획으로 하나만 구속한 일면적 계획이다. 단순한 행정 규칙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립해서 뭐 한다? 승인, 현관편 하셔야죠. 그리고 주민 의견을 들을 형태가 방향 잡는 거니까 들어는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그러죠? 공청회로 간접적 의견 청취한다. 그리고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효력이 없으니까 대상이 되지 않고 여기 종합에다 동그라미, 광역에다 동그라미, 기본에다 동그라미, 기본에다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요 세 글자가 들어갔죠? 얘네들은 전부 다 비구속적 계획이고 얘 없는 것들은 다 여기 있을 거니까 외울 필요 없다. 걔네들은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행정처분의 성질이 있어요. 행정처분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입안에서 결정한다. 현관편. 그 다음에 공적장부 열람시켜라. 공람. 그리고 행정등송의 대상이 되지 안 된다? 된다. 얘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행정계획의 성격이니까 성격을 알았으니까 방향만 제시하는 것들은 우린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했죠. 그래서 특징이 추상적이고 효력은 없고요. 효력이 없었으니 실효도 없겠지. 그래서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어서 비구속적 계획, 광역, 기본, 종합 들어가는 거. 그런데 얘네가 방향 주면 집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구체적 계획이고 효력이 있고 효력이 있었으니까 실효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구속력이 들어가니까 광역, 기본, 종합 없는 것들은 다 구속적 계획으로 보셔도 된다. 우리 시험 범위 상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써볼까? 방금 했어요. 3초 전에 했습니다. 잘 하고 있나 봐야지. 잘 보고 있나? 자, 의협심 잘하고 있어요. 의협심 좋아. 공청회 공람. 수업 내용 필기 어찌하나요? 책에다가 필요한 거 있다 그러면 필요한 것만 적으시면 돼요. 이거 필기를 따로 다 쓰려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이거는 요약집 나오고 책에도 나올 때 다 써 있어요. 오늘 프린트 드린 거 보시면 오늘 드린 프린트가 첫 번째가 메일 정리 노트로 해서 OX 문제 있죠. OX 문제랑 제가 오늘 판서한 거 중에서 여기 필요한 거 두 가지 제가 써놨어요. 프린터에다가 요 세 가지 마지막에 할 거고 방금 전에 판서했던 거 여기 프린트 하시면 여기 써 있어요. 깜짝 놀라 똑같아가지고. 그리고 1, 2월달 기본이론 강의 계획표를 넣어놨는데 이게 이제 구정 연휴가 한번 껴 있어서
3월 4일까지가 우리 정규 강의고 8주 중에서 7주밖에 안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 진도 나가다 보면 추가로 이제 약간 보강이 필요하면 별도로 따로 보강을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보시고 11살 아들이 고상철 교수님 강의 잘한다고 자기 공부 안 하고 옆에 앉아서 이 친구 될 친구네. 예? IBH님 중얼중얼 거리네. 이 친구 나중에 잘할 거예요. 잘할 것 같으니까 잘 키우세요, 아들. 한번 해보겠나? 여기 비구속 적객 하면 세 단어. 광역, 종합, 기본, 끝. 집행하는 거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구체적 계획이죠. 효력이 있다 없다? 집행하니까 있다. 효력이 있으니 실효 규정도 있다. 국민에게 구속력이 들어간다. 세 글자 없으면 대부분 이걸로 찍는다. 끝이죠. 자,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을 거야. 이거 왜 해야 돼? 막 이럴 거예요. 저도 왜 할까요, 제가? 시험이 나오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만 잡는 거니까. 가세요. 이거 한번 사례 한번 들어볼게. 자, 여기를 어떻게 도시로 만들까 고민한 거예요. 고민하는 거야. 그럼 계획을 짜는 건데 방향 제시해야 되니까 계획을 이분이 짜는 거를 우리는 아까 수립하거나 뭐 한다고 그랬죠? 입안한다고 그랬죠. 여기 수립하거나 입안할 건데 방향 잡으면은 보통 수립해서 승인 신청한다. 아니면 입안하면 결정 신청하겠죠. 그래서 요 수립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아래관청이면 윗사람한테 승인 결정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 조직을 본 이유가 이것 때문에 본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무슨 조사? 기초조사죠. 이거 하고 나서 주민 의견 듣는 형태가 두 개예요. 의협심 할 때 공청회랑 뭐가 있다? 공람. 이때 안 오니까 누구 뽑아놨냐면 지방의원들 뽑아놔서 이 계획 짜는데 인구가 50만인데 5명 왔어. 다 의견을 들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한 후에 그 다음에 수립권자가 누구한테? 윗사람한테 승인 결정장 하는 거죠? 그럼 약간 뒤로 가야겠네. 잠깐 뒤로 가봐. 여기 뭐라고 나와야 돼요? 의담 뭐죠? 의담, 협심, 협의하고 심의 거쳐야지. 그리고 나서 승인하고 관련서로 송부하는 거랬죠? 그러면 하나의 도시 기본 계획을 짠다면 도시 기본 계획은 도시가 대상이잖아. 도시가 아까 어디라고? 스타일 구겨졌는데? 도시가 어디예요? 특광, 특특, 시군이죠. 그럼 특광, 특특, 시장, 군수인데 이 사람이 계획을 짰으면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하지만 시장, 군수만 도시한테 승인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자, 내가 지금 이제 계획을 짜려고 하는 게 이제 광역도시 계획이 나올 건데 광역도시 계획은 전국에서 다 짜는 게 아니라 특정한 권역이 묶여야 돼요. 만약에 서울, 인천, 경기 이 세 개의 도시를 세 개의 도시들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그럼 광역계획권을 묶어야 됩니다. 그럼 광역계획권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개를 묶으려면 제일 높은 분이 묶어야 되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묶을 수는 없어요. 그럼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하냐?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누구냐?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제일 키포인트예요. 이 사람 찾는 게. 근데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책에도 아까 외워놨기 때문에. 그러면 자 도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시가 어디예요? 두 개 이상 도시니까 요거잖아. 특광, 특특, 시군이잖아. 그럼 여기 특광, 특특, 시군 중에서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묶어볼 테니까 보세요.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묶었대. 그럼 요 두 개를 묶겠다. 그럼 윗사람이 누구예요? 국장이죠. 그러면 두 개 이상 특광시에 걸쳤다란 말이 나오면 어느 분이 지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국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특별시하고 특별자치도가 묶였다. 예를 든 거예요. 묶일 일이 없겠지만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묶였다면 연접이 안 돼 있지만 연접이 됐다라는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윗사람이 누구니까? 국장. 그러면 예를 든 거니까 이렇게 걸칠 일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했다면 이게 이제 국장이 되는 거고 만약에 특별자치도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가 붙였다 그러면 시하고 도에 걸친 거잖아요. 그죠? 시하고 도에 걸쳤으면 윗사람이 누구예요? 국장이 지정해야지. 그죠?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시하고 시, 뭐 수원시하고 용인시야. 그럼 어느 도 안에 있죠? 경기도죠. 그럼 누가 지정해야 돼? 도지사가. 그래서 시와 시,
또는 시하고 또 군이 걸칠 수도 있죠. 그럼 시하고 군이 걸쳤다 그러면 시하고 군일 때는 윗사람이 누구네? 도지사예요. 결론 나왔다. 같은 도 안에 있을 때만 도지사고요. 같은 도 아니면 다 국장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요 같은 도 안에 있을 때만 도의 이 관할 안에 있을 때만 도지사고 이거 아니면 다 국장이구나. 결론은 국장하고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도지사밖에 나오지 않는다. 한번 해볼게요. 자, 같은 도란 말 없죠. 그럼 무조건 누구라고 나와야 돼요? 걸치면 국장. 요 특별시 자치도도 같은 도가 아니죠? 그럼 국장. 그러면 특별자치도 시에 걸쳐도 국장. 근데 시와 시는 도면 도지사. 시군이면 도지사. 그럼 같은 도 안에 있을 때는 누구다? 도지사다. 이게 전부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광역계권의 지정권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거기 33페이지에 거기 27회, 28회라고 표시되어 있죠. 보시면 광역계권의 지정권자 해놓고 파란 색깔 글씨로 국장하고 누구 써 있어요? 도지사. 여기다 형광펜하는 거예요. 국장 이거하고 도지사. 이야 내가 국장이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너무 기니까 박스 안에다 넣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 넣으면 박스가 깨져요. 그래서 줄여서 국장 이렇게 보기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국장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 보존하며 광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보세요. 여기 동그라미 쳐놨어요. 인접이라는 단어.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의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전부 또는 일부 동그라미 그 지정할 수 있다 해놓고 박스에 1번 보시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광 특특도 자 둘 이상의 시하고 도에 걸쳤다 그러면 국장이자 하는데 이번에 광역계획권 동그라미 도에 관할구역 도 안에 있으면 누가 정하면 돼? 도지사. 이 됐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 아니면 누구밖에 좀 못하는구나.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남양주하고 하남시면은 같은 도죠. 도지사일 거고 여기 부천시하고 특별시입니다. 그러면 시 도에 걸친 거죠. 그럼 국장일 거고 수원하고 여기는 같은 도에 있죠. 그럼 도지사겠지. 요거만 국장이고 요거 두 가지는 도지사겠죠. 그럼 결론이 두 명만 지정이 가능한데 그분이 국장하고 누구예요? 도지사인데 앞에 시험에 자꾸 요 시자를 붙여요. 그래서 시험에서 광역계획권은 국장 시도의사가 지정한다? 그러면 이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국장하고 도지사만 지정한다. 요거를 기억해 두셔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 거쳐서 지정하겠네? 밑에 있는 사람 의견도 듣고 옆에 있는 사람 의견도 듣고 심의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절차상에서 예를 들어서 수원하고 용인에 걸쳤다 그러면 도지사가 밑에 있는 시장 군수 밑에 있는 시장 군수하고 시도 의견을 듣고 중앙행정의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져야 한다. 근데 시하고 도에 걸치면 어느 분이 국장이 밑에 있는 시장 군수 시도지사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정한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광역계획권이다. 보세요. 그 33페이지 심화학습에 광역계획권의 지정 단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관할하는 특광 특특 시군을 단위로 하는 게 맞죠? 그래서 1번은 관할 특광 특특 시군인데 2번 보시면 최소 단위가 있어요. 최소 단위가 하남을 지정하다 보면 하남시 양평군인데 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군 같은 경우는 군은 읍하고 뭐로 나누어지죠? 면. 그러면 요 읍은 다 필요 없으면 이 면까지만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럼 전부를 지정한 거예요? 일부를 지정한 거예요? 일부 지정한 거죠. 아니면 읍이 다 들어가든가 읍이면 이렇게. 그래서 최소 단위가 읍하고 면이에요. 그리고 부천시하고 서울시인데 서울시 강서구야. 그럼 강서구까지 도로 연결하면 되지 강북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럼 요렇게 해서 묶을 때는 최소 단위를 구가 다 들어가게. 그래서 최소 단위 구. 인천광역시 예를 들어서 강화군 또는 예를 들어서 여기 구야. 그럼 구군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다 묶을 때 군이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최소 단위를 구, 군, 읍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거기 2번에 최소 단위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권자 2명밖에 없어요. 또는 도지사는 지정 단위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구역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현관펜 아세요? 구, 군, 음, 면. 현관펜 구, 군, 면. 단위로 지정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 단위는 구군 읍면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그림이 이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33페이지 오른쪽에 날개에 팁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깃발 표시되어 있는 거 봐보세요. 광역계획권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심의만 거쳐져야 하는 거죠. 또한 지정권자는 국장하고 도지사밖에 없습니다. 특광시장 군수는 아니다라는 거가 시험에 자꾸 낸다. 그럼 뒤에 절차 봐볼까요? 34페이지.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지정해주세요라고 지정 변경 요청할 수 있고 3번 절차가 아까 제가 의견 듣고 심의 거쳐져야 한다 했죠. 의심. 그래서 거기 1. 국장이면 동그라미 1번 국장은 광역계획권을 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죠? 의견 듣고 중앙에다 동그라미. 국장이니까 중앙이 나온 거예요. 이 도지사. 도지사는 옆에 있는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 의견 다 들어야 돼. 중앙행정기관장, 시도, 그리고 시장군수 의견 듣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 동그라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법 10조 4항입니다. 이게 법조문인데 그 법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배경 설명을 다 한 거고 우리는 법조문에서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했던 거 옆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 의견 듣고 심의기구 이름은 도지사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다. 그걸 중앙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2번 통보. 국장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제가 지정했어. 야 얘들아 계획 짜라 라고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 시장,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참고가 좀 전에 말했던 행정기획 구분하는 거, 행정기획 구분하는 거 살짝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뭐로 바뀌냐면 광역도시계획으로 바뀝니다. 거기 35페이지 광역도시계획의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이 뭐예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짜려면 뭐가 묶여야 되는데 광역계획권이 이게 묶여야 돼. 이거 누가 지정한다고 그랬지 방금 전에? 국장, 시도지사, 국장, 도지사. 그렇죠. 이제는 대답 나오잖아. 국장하고 도지사가 지정을 했으면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정해 주신 분한테 승인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이게 만약에 시하고 군이었으면 윗사람이 도지사겠죠. 그러면 도지사가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도지사가 지정해주면 도지사는 이제 지정해줬잖아요.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시장군수가 짜서 윗사람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하는 겁니다. 요 절차로 가는데 그 계획의 의 한번 볼게요. 계획 의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이란 현관펜 광역계획권이 자 광역계획권 지정된 광역계획권이라는 단어가 나와야지 특별시에 뭐 광역시에 방향을 제시한다 이거 아니에요. 광역계획권 현관펜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성격 1.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더불어 비구속적 계획이죠. 그래서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 없죠. 효력이 없습니다. 2. 동그라미 2번 행정청만 구속하죠. 그래서 내부 구속적 계획이며 처분성은 없어. 그래서 행정규칙의 성질만을 갖는다. 그래서 일반 국민은 이 광역도시계획 취소해달라 무효확인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은 제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한번 어떤 절차로 하는지 볼게요. 자, 비구속이니까 방해 잡는 거야. 자, 수립해서 무슨 단어 나와야 돼요, 여기? 그치? 결정 가만 안 나, 눈 확, 뭐야? 결정 아니라 승인 써 있어야죠. 그러면 수립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뭐 해야 돼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기초조사 해야 되죠. 그럼 여기 이 사람 우리 기본표죠 이거. 이 기본표가 머릿속에 있는 상태니까 이게 수립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를 한 다음에 의견 들어보는 거는 비구속이잖아. 비구속일 때는 우리 뭐 한다고 그랬죠? 비구속일 때는 공청회 나와야 되죠. 공청회. 공청회니까 의견 제시하러 다 안 와. 그럼 누구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나와야지. 그럼 이제 수립한 사람이 보내는 걸 무슨 신청? 승인 신청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승인 신청이 됐으면 승인권자가 하는 일은 뭐하고 뭐만 하면 되죠? 협의하고
협의한 후에 그 다음에 뭘? 심의. 심의한 다음에 승인한 다음에 관련 서류를 보내는 거 뭐라고 그랬죠? 본일송 첨부할 부자 써서 송부라고 그랬어요. 송부하면 수리권자가 공고해서 열람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요 순서인데 이 상태에서 수립하는 사람 찾아내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 사람을 찾아볼게요. 자, 같은 도라고 됐다. 같은 도야, 여기. 같은 도면 지정은 어느 분이 해줬겠네? 도지사가 해줬겠죠? 그럼 그 안에 있는 누가 짜서? 자, 도지사가 지정을 해줬으면 그 밑에 있는 누가 짜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짜서 누구한테 승인 얻으면 되겠네? 도지사한테. 근데 이게 시도에 걸쳤어요. 그럼 시도지사가 짜겠죠? 그럼 시도지사가 짜서 윗사람이 누구예요? 국장한테 승인 청하면 돼. 그런데 야, 이게 기간을 줬는데 이분이 지정해 줬는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게 시장 군수가 승인 신청을 안 하고 있거나 시장 군수가 요청을 해서 따달라 했어. 시장 군수 윗사람은 누구예요? 도지사. 도지사가 직접 작성해서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시도가 승인 신청을 안 했으면 윗사람이 누구죠? 국장. 국가계획 관련되면 누가? 국장. 국장이 짜는 거야. 단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윗사람하고 같이 짤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요청이 들어오면 시장 군수는 도지사랑 시도지사는 윗사람이 누구예요? 국장이랑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can 이렇게 됐어요. can. I can do it. 그래서 난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당신은 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이거 얘기죠. 이거는 의미 규정이에요. 그래서 요청이란 표현이 나올 때만 할 수 있다고요. 요 말 빼고 다 하여야 한다. 해볼게요. 자, 같은 도에 있어요. 그럼 안에 있는 누가?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여야 한다. 자, 국가계획 관련됐대요. 어느 분이? 국장이 수립하여야 한다죠? 왜? 요청이란 말이 없었잖아. 요청이란 말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고 하셔야 돼요. 이게 행정계획 절차상의 수립권자인데, 그럼 이 수립권자가 제일 먼저 할 일이 인구경제 사회문화 조사해야 되죠. 그걸 기초조사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막 짜야 돼요. 전국계획에 맞아야 돼. 국가계획에. 국가계획을 짠 사람이 어느 분이죠? 국장이잖아요. 그럼 이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준 제시는 누가 해줘야겠네? 국장이 해줘야죠. 그래서 공법에서 기준이란 표현 나오면 무조건 누구 찍는다. 국장을 찍으시고 나중에 두 가지 제가 외워주세요. 아닌 거 있어요. 그럼 그 두 개만 현관패 해놓고 걔만 외우고 나머지 뭐 25개는 다 국장이 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어렵죠. 어렵지. 이게 한 방에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럼 이제 얘가 뭘 짜냐? 거기 3번 수립 내용. 쌍가로 3번의 수립 내용 보시면 이거 외우는 거 아니니까. 자,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에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1번부터 5번 있는데 그중에 4번에다가 체크하세요. 4번에다가. 동그라미 4번 돼 있는 거에다가 체크 이렇게 하세요. 체크. 체크하셨어요? 응. 체크하시면 그 체크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4번 갖고 틀리게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4번에 다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 광역계획권의 배치규모, 광역설의 배치규모인데 4번은 경관계획이 뜬금없이 딱 나오니까 다음 중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러면 얘만 광역이란 말이 안 나오니까 얘 찍어요. 아니에요. 경관계획은 모든 계획에 항상 들어갑니다. 이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밖에 필요한 것들, 광역계획권, 교통물류, 문화여가공간, 방지에 관한 사항. 근데 이걸 작성할 때 항상 기준 누가 줘요? 그러면 기준 누가 줘요? 국장. 그래서 거기 현관펜 할 거 딱 하나. 수립 기준 현관펜, 바로 밑에 국장 현관펜, 나머지는 안 읽어도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해놓고 거기 동그라미 1, 2, 3, 4 있을 건데 동그라미 2번 체크. 제가 별표시 현관펜 뭐 이런 거 한댔죠. 체크. 2번하고 3번만. 그럼 2번 보시면 얘는 특광 특특 시군의 기능 분담, 뭐 무질서 확산 방지, 광역설 배치, 그 광역계획권의 현황만 지정한 목적에 맞게끔 특정 부분 위주로만 짜는 거예요. 특정한 부분 위주로 짜되 너무 구체적으로 짤 수는 없기 때문에 포괄적, 계략적 짜야 됩니다. 그게 3번. 대넘기면 3번에 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할 수 있도록 현관펜은 포괄적, 계략적에만. 다만 특정 부분 위주로 짤 때만 구체적인 내용을 지침을 줘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짜라.
됐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절차상에서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이제 기초조사가 뭐야가 나오겠죠? 기초조사가 뭐냐? 보세요.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국장, 시도, 시장, 군수는 거기 가로 열고 가로 닫아보세요. 국장 또는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가로 열고 가로 닫았죠. 가로 여는 거를 이걸 열었다고 그러고요. 이거를 괄호 닫았다라고 그래요. 열고 닫고야 했어요. 이렇게 친절한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자, 닫았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보시면 잘 봐봐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다 썼네. 이 사람이 뭐야? 수리권자 얘기하는 거야. 주어가 수리권자 얘기하는 겁니다. 수리권자는 이 말이에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할 수도 있고 짠 거를 변경할 수도 있죠.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 영의 제안 밑에 박스에 있는 내용들을 수립, 변경, 조사. 자, 제가 하라는 거 하는 겁니다. 조사 측량 이거를 뭐라고 부르고 기초조사, 현관펜 하여야 한다. 얘는 딱 기억할 거 머스트밖에 없어요. 기초조사는 뭐다? 머스트다. 그거 하나. 근데 기초조사 하려고 그러는데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할 때 인구는 이미 통계청에서 조사해놨는데 그 또 조사하면 시간 아까우니까 자료 제출 요청하면 응해야 된다. 이 말 나와요. 2번. 자료 제출의 요청. 국장, 시도, 시장,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해야 된다. 없어. 그러니까 관련 장에게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라 이 뜻이고. 3번. 자, 이 수립하는 이 사람이 지적과 나왔을 것 같으세요? 도시계획과 나왔을 것 같아요? 다 다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기초조사를 해? 그러니까 측량하는 사람한테 의뢰하면 되죠. 전문기관한테. 그게 3번. 기초조사 의뢰.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효율적인 기초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그냥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구나. 얘는 이해하는 거지 외우는 것도 아니죠. 4번에다가 별표. 4번하고 5번에다가 별표.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게 기존에는 기초조사를 할 때마다 했는데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럼 조사한 자료를 차곡차곡 모아두면 나중에 활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4번에 국장, 시도, 시장,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했으면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그럼 중간에 우리나라 지진도 요즘 일어나고 어떤 해일 뭐 이래서 산사태 일어나고 이러면서 약간은 한 번 정도 한 번 한 것 같고 평생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5년을 주기로 재검토합니다. 그게 5번 변동사항의 반영. 국장, 시도, 시장, 군수가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된다. 자, 5년마다에다 동그라미 켜놓으면 돼요. 몇 년마다 해요? 그럼 5년마다. 그리고 이제 6, 7, 8은 그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따로 정하면 되고 자료는 이미 있으면 활용하면 되는 거고 변경할 때도 이 영어로 뭐라고 써있죠? 변경할 때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변경할 때도 기초조사는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게 기초조사 전부예요. 그럼 결론은 기초조사에서 기억할 거 해야 되는 거고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하니까 5년마다 반영해서 활용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끝. 그러니까 이 두 페이지에서 말하는 게 그건데 기본서는 한번 저랑 읽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나중에 기초조사를 좀 찾아봐야겠다 그러면 여기 부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약집 강의할 때는 기초조사 영어로 머스트 꼭 기억하시고 정보체계 구축 운영 5년마다 합니다 하고 끝 넘어갈 거야. 이해되셨죠? 자, 뒤에 넘기시면은 2번. 자, 그 다음에 의견 청취할 때에는 멍청에 나와야 돼요. 공청에 나와 있어야지 공람 나와 있으면 안 되죠. 그럼 공청회는 개최해야 되는데 자, 거기 왼쪽에 비교에 주민 의견 청취가 공청회, 주민 공람이 있는데 아까 비구속일 땐 공청회니까 지금 우리가 비구속 계획하고 있으니까 공청회가 나온 거다. 그래서 제가 옆에 날개에다가 비교 써놓은 거예요. 자, 공청회 1. 국장, 시도, 시장, 군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글자로 수립권자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든 변경하든 미리 공청회의를 열어 주민관계 전문가 등으로 의견 들어야 되고 타당하다고 그러면 밑줄 제시된 의견 타당하다고 인정 밑줄
광역도시계획의 반영 동그라미. 반영 동그라미. 근데 이게 공청회가 몇 월 며칠 날 어디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개최 예정일 거기 2번에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사항이 뭐 광역계권에 속하는 특광 특특 시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다가 자 일간신문에 14일 전까지 일간신문 공고합니다. 자 이거 하나 기억할 거.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해서 사람들이 신문 보다가 공고 나왔네? 내 의견 제시해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개최하는지에 대한 개최 목적, 기억, 박스에 그리고 장소, 일시, 그리고 내용이 뭐다. 이거를 알려줘야 사람들이 의견 제시하러 오겠죠. 근데 아까 공청회 주재하던 사람이 수립한 사람이었어요? 지명한 사람이었어요? 아까 사진에서 지명한 사람이 그 개최하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 2번 공청회 개최 및 주재. 공청회는 광역계획권을 단위로 이게 2개 도시지만 이게 3개 도시, 4개 도시 막 이렇게 되면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해야 되는 거야? 안 되겠다. 수개로 나누자. 분할하여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하되 필요하면 밑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 밑줄만 치세요. 개최할 수 있으며 해당 공청회는 국장, 시도시장 운수가 동그라미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은 위임은 볼 거 없고요. 자 이제 공청회 할 때 아까 50만 명인데 12명 왔어요. 그럼 어디 의회 의견 들어줘야겠네. 지방의회 의견 들어줘야죠. 지방의회. 그래서 거기 3. 지자체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수립할 때. 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분이 수립할 때.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수립할 때는 시장군수, 시도의회, 시군의회, 시도의회. 시장군수니까 시군의회, 시도면 시도의회 밑에 있는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야죠. 직접 듣는 건데 이 국장하고 도사는 직접 못 들으니까 관련서로 송부해서 얘네들이 듣고 결과 통보하는 형태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시도, 시군의회와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장이 수립할 때는 못 들으니까 2번 국장이 수립할 때에는 국장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보내. 그걸 송부라고 그랬죠. 그리고 시도가 그 안에 대해서 시도의회와 시장군수 의견을 듣고 다시 결과를 제출한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의견 제시란 말이 나오면 항상 의견 제시는 30일 내라고 돼 있어요. 협의할 때도 의견 제시 며칠 내겠네? 30일 내. 송부해서 공고 열람시키는 것도 30일 이상에서 요거 14일 빼고는 전부 다 30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 제시 나오면 30일밖에 안 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30일 안에 의견 제시 안 하면 없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형원편은 30일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수리권자로 갈 건데 수리권자. 수리권자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 표 있죠, 표. 4번에 광역도시 수리권자 4번에다가 별표 3개. 제가 별표 하라고 그러면 별표 이렇게 하세요. 정말 할 때 하시면 신상에 좋으십니다. 별표하고 있나? 확인하면서 해야지. 그렇죠. 11월, 12월 강의 들은 보람 있죠? 이거 봐. 11월, 11월 강의를 봤기 때문에 좀 따라오기 좀 덜 불편하셨을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네. 됐어요. 지금 현재 요 상태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수리권자예요. 그래서 수리권자 별표 3개 해두시고, 자, 시장군수 공동이 왜 짜는 거야? 시장군수가 왜 같이 짜? 같은 도에 있으니까. 그러면 형한편을 오른쪽에 같은 도 시장군수 이렇게 하면 돼요. 오른쪽에 같은 도 관할구역이면 누구? 그 안에 있는 시장군수 공동수립. 시도 공동수립 나왔어. 그럼 광역계획권이 밑줄 쳐야죠. 시도에 걸쳐. 아, 둘 이상 시도 걸쳤다? 그럼 시도지사 공동수립이죠. 도지사 수립. 자, 광역계획권 지정했는데 3년 안에 승인청을 누가 안 하면? 시장군수가 안 하면, 아니면 요청을 하면. 첫 번째 점이 3년 동그라미 시장군수 현관펜, 승인 신청 없는 애들 현관펜. 아, 그러면 3년 시장군수가 승인청 안 했어. 그럼 지정해 주신 누가? 도지사가. 또 시장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을 하면 도지사가 수립할 수도 있다.
국장이 짜는 거는 아까 무슨 계획 관련될 때? 국가계획. 국가계획 관련됐을 때. 그리고 3년이 지날 때까지 현관편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 3년 그 다음에 시도 승인 신청 없는 3년 시도 승인 신청 없는 요 세 글자죠. 그럼 국장이 직접 수립을 해야 한다. 그리고 밑에 박스 국장하고 시도가 공동 수립할 수 있다. 뭐 하면 시도의사가 요청하면 이제 요청이면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시도랑 국장 여기는 시장이랑 군수니까 거기 밑에 맨 밑에 도지사랑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경우는 시장군수가 뭐 했을 때? 요청했을 때. 여기까지 수립권자고 뒤로 넘겨보세요. 그 조정신청제도라고 나오는데 자, 요 둘이서 시장군수가 짜다가 이게 협의 성립이 안 됐어. 그러면 시장군수는 윗사람이 누구죠? 도지사.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조정을 신청하는데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시도의사는 윗사람이 누구죠? 국장한테. 그럼 이분이 권고를 해요. 예,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공동으로 오면 조정하면 되지만 단독으로 전화가 온 거야. 예를 들어서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같이 짜는데 서울시장님이 같이 짜려고 막 하는데 도지사가 전화 안 받는 거예요. 그럼 열받잖아. 그럼 이제 국장한테 전화 드려야죠. 변창흠 국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님, 제가 그때 광역계획권 지정해 주시고 지금 3개월 동안 도지사랑 연락이 안 됩니다. 협의가 도저히 안 됩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국장님께서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도지사한테 전화 걸겠죠. 2번 삥 누르면 이제 도지사한테 다이렉트로 가겠죠. 예, 도지사입니다. 라고 그러면 저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된 변창흠입니다.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 그래. 서울시장하고 협의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랬더니 도지사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니 그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 제가 일정한 기간을 줄일 테니 그때까지 하십시오라고 권고하게 돼 있어요. 권고했는데 응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쌩 해버렸어. 쌩. 그러면 직접 조정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직접 조정한다. 이게 조정신청 제도라서 그럼 이제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법조문이 이렇게 나와요. 협의 성립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자 조정이라서 거기 1항하고 2항 있죠. 1번하고 2번만 참고 박스에 1번, 2번만 체크하시는 거예요. 자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여기 가로 열고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장에게 뭐 하면 돼요? 조정이에요? 지정이에요? 조정이죠.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국장이 이제 단독으로 받아 단독에다 형광펜. 공동으로 올 때는 조정해버리면 되지만 단독으로 오면 아까 전화했었죠. 기한 정해서 당사자 간에 협의 다시 하세요. 라고 아까 명령했어요. 권고했어요.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직접 조정하겠다. 이렇게 된 거지. 그 두 줄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자 수립권자까지 끝났어. 이제 끝났어. 그럼 이제 어느 분 나오셔야죠. 이제 승인권자인데 요 도지사나 국장이 또 같이 짤 때에는 본인이 승인권자라 승인청을 하지 않습니다. 같이 짤 때만 승인청하는 거예요. 그럼 승인권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죠? 협의. 네모 5번 가볼게요. 40번에 5번에 광역도시계획 승인에서 1. 국장의 승인. 국장이 승인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잖아요. 국장이 승인하는 이유는 누가 짰기 때문에? 시도지사 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1. 승인.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국장 승인 받아야 된다. 다만 형광펜 도지사가 수립.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때에는 본인이 승인권자잖아. 그럼 이거는 도지사일 때는 승인청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승인청 안 한다고 그랬죠. 그때는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승인 얻지 않는다. 그럼 이제 국장이다 그러면 이 단어가 뭘로 바뀌겠네? 중앙행정기관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승인하고 송부해서 공고 열람한다. 이거 써 있어요. 그게 2번 협의 및 심의 보시면 국장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 수립해서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뭐부터 하고? 협의.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해야죠. 중앙 동그라미 협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 동그라미 심의 동그라미. 3번 의견 제시 나오면 다 며칠 안에 의견 제시하랬죠. 아까 전에 30일. 그런데 기준에 맞게끔 짜왔어야 되는데 기준에 안 맞으면
다시 갖고 오세요. 이걸 우린 보완 요청이라고 해요. 보완 요청. 국장은 제출된 광역도시 계획 안이 수립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아. 시도사님 보완해서 갖고 오세요. 이걸 우린 보완 요청이라고 해요. 다시 갖고 와 이거죠. 근데 보완할 게 없었어. 그러면 이제 승인하고 나서 송부하고 열람시키면 돼요. 그래서 거기 5번 가보세요. 41페이지. 송부 및 열람해서 국장은 직접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도 있고 변경해서 아니면 승인했을 때 중앙행정기관장 여기 아까 협의한 사람한테 보내고 밑에 있는 시도의사에게 서류를 송부하면 관계 서류를 받은 시도가 30일 이상 동그라미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게 국장이라는 단어가 도시가 바뀔 때도 똑같다. 중앙이라는 단어가 지방으로만 바뀐다는 말을 2번에 써놓은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기까지 됐죠? 한 번만 더 할까요? 간단하게. 자, 광역계획권 지정을 했어. 같은 도면 도사 지정했겠죠. 그럼 수립해서 무슨 절차? 승인하는 절차인데 같은 도예요 라고 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시장 군수겠죠. 그러면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야죠. 그리고 누구한테 승인 얻어? 도사. 근데 같은 도가 아니라 시도 걸쳤다. 그럼 국장이 지정해줬겠죠. 그럼 시도의사가 짜서 국장 승인 얻어라. 근데 이게 3년 내 승인청을 안 했어. 그러면 3년 안에 승인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도지사나 국장이 직접 짜는 거죠.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죠. 그럼 시장 군수는 누구랑? 도지사랑. 시도의사는 누구랑? 국장이랑.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다. 그런 거지. 그래서 요거 기출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기출문제. 그 기출문제 보시면 예제 29회라고 돼 있죠. 29회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이거 하고 쉽시다. 자, 거기 보시면 국토계획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해서 틀린 것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는 지금 틀린 거 찾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지정권자가 국장하고 도지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광역계획권을 변경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다. 맞죠? 2번.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 보존하며 광역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뭐 지정하면 돼요?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맞고. 3번. 국가계획 관련됐다. 그럼 어느 분이 짜야죠? 국가계획 관련됐다. 그러면 어느 분? 국장. 요청이란 말 없으니까 국장이 수립 뭐예요? 하여야 한다로 끝났는지 할 수 있다고 끝났는지만 보세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누구? 국장이죠. 맞죠? 4.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누가?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게 아니라 수립을 하는 거고 광역계획권 지정은 시도에 걸치면 윗사람이 누구예요? 국장.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 지정권자는 외우라고. 국장 아니면 도사밖에 없다고. 그럼 4번 틀렸죠? 정답은 4번. 5번. 국장, 시도,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자 광역도시계획은 비구속이니까 뭔 청해? 공청회. 주민관계자문과 의견 들어야 된다. 맞죠? 그럼 틀린 거는 4번이다. 거기 해설에 오타난 거 찾아줄게요. 거기 광역계획권 해설 보세요. 해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면 윗사람이 국장이 직접 중앙도시계획 심의 거쳐서 광역계획권 지정한다. 관할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게 아니라 또한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국장하고 도지사뿐이다인데 그 시자가 잘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시 도지사다 뿐이다 돼 있잖아요. 요 시자를 지워주세요. 국장하고 누구뿐이다? 도지사뿐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타 난 거라서 오타 해결만 해주시면 돼. 여기까지가 광역도시계획이었어요. 그 뒤로 한 장 넘기시면 도시군 기본계획 2절 바뀌었죠?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여기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10분 정도만 좀 스트레칭 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